어떤 여자는 남자가 절대 놓지 않고 어떤 여자는 쉽게 잊힌다. 그 차이는 외모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관계가 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린 경험이 있는가? 분명히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가 멀어지기 시작한 적이 있는가? 반대로 어떤 여자는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여자 옆에 있으면 남자는 스스로 매달리게 된다.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단순히 예쁘고 젊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물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처음 만남에서 외모는 분명히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외모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여자를 남자는 절대 놓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다. 남녀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순히 밀당을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표면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관계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물론 모든 남자가 똑같지는 않다. 사람마다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대체로 이 세 가지는 많은 남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이야기해 보겠다. 첫 번째는 바로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자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습관과 가치관을 깊이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의 가족 관계를 알고 있다.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그가 일할 때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알고 있다. 그가 힘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있다. 그가 기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알고 있다. 심지어 오늘 그가 어떤 기분인지도 느낄 수 있다. 이런 여자가 옆에 있으면 남자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낀다. 이 안도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남자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내면은 의외로 복잡하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투른 남자가 많다. 그래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 이 편안함이 바로 남자를 붙잡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생각해보라. 매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하자.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매번 이유를 말해야 한다고 하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매번 해명해야 한다고 하자. 이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이런 피곤함은 점점 커진다. 반면에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떨까? 그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채준다면 어떨까? 그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표정만 보고 알아채준다면 어떨까?
그가 혼자 있고 싶을 때와 함께 있고 싶을 때를 구분해 준다면 어떨까?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절대 놓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를 다시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기 소개부터 다시 해야 한다. 자신의 취향을 다시 알려야 한다.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한다.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시 꺼내야 한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남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을 깊이 알고 있는 여자를 절대 쉽게 보내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단순히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상대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 3년을 만나도 서로를 모르는 커플이 있다. 반면에 1년만 만나도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커플이 있다. 차이는 관계의 밀도에 있다. 얼마나 깊이 대화했는가가 중요하다. 얼마나 진심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다. 얼마나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많은 여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들었지만 다음에 물어본다. 그의 가족 관계를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들었지만 잊어버린다. 이것은 상대에게 큰 실망을 준다. 내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대로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주는 여자는 특별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했던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가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에 맞춰 행동한다면 어떨까?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억하고 때때로 그 이야기를 꺼내준다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남자는 이 여자는 다르다고 느끼게 된다. 이 여자는 진짜 나를 알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 여자는 나에게 진심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느낌이 강해질수록 떠나기가 어려워진다. 남자가 뭔가를 먹고 싶다고 생각할 때를 상상해 보자. 그 순간 여자가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 물론 그것을 먹을지 말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이다. 알아주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가 사랑이다. 남자들은 이런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편안함의 힘이다. 또한 그의 생각의 근원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가 왜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의 가정 환경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는 것이다. 그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 것이다. 이런 깊은 이해가 있으면 남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의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관계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만나면 절대 놓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궁금해야 한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알고 싶어야 한다. 그 호기심이 자연스러운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관심이 깊은 이해로 발전한다. 두 번째로 들은 것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메모를 해도 좋다. 일기를 써도 좋다. 그가 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새겨두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그것을 꺼내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 당신도 자신을 열어야 한다. 상대를 알고 싶다면 당신도 알려줘야 한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보여주면 그도 마음을 열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남자는 이 여자를 놓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남자들은 반복적인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매번 새로운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것보다 익숙한 대화가 편하다. 매번 같은 이야기라도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매번 비슷한 패턴이라도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좋다. 이것이 남자의 본능이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남자의 본성이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아는 여자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 안정감은 중독성이 있다. 한번 경험하면 없이는 못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만난 남자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너무 모든 것을 알고 너무 편안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치 형제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마치 어머니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연인으로서의 설렘이 사라질 수 있다. 상대에게 기대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편함이 될 수 있다. 연애 감정을 동반한 의지가 아니라 단순한 안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되 적절한 긴장감도 유지해야 한다. 때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한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관계에 신선함을 더해준다. 완전한 예측 가능성은 오히려 지루함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알되 때로는 모르는 척도 해야 한다. 이해하되 때로는 새로운 질문도 던져야 한다.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여자를 남자는 정말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단순히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기만 하면 안 된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 때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줘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적절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다. 당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당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남자는 더욱 신뢰하게 된다.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무관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짜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르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나쁘다. 하지만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진심으로 충고하면 마음에 와닿는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의 힘이다.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남자는 점점 더 의지하게 된다. 이 여자 없이는 안 되겠다고 느끼게 된다. 이 여자가 없으면 내 삶이 흔들리겠다고 느끼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의 핵심이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되 적절한 기준도 세워주는 여자. 이런 여자를 남자는 절대 놓지 않는다. 이런 여자를 남자는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 한다. 이런 여자와의 관계를 남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보겠다. 두 번째 조건은 공적인 자리에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여자이다. 이것은 남자에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 남자가 여자를 공적인 자리에 데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이 여자를 자랑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 여자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 여자와의 관계를 공개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남자들에게 여자를 공적인 자리에 데려가는 것은 큰 결심이다. 아무나 데려가지 않는다.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만 데려간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 여자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단순히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진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자에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생각이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곧 헤어질 사람을 공적인 자리에 데려가는 남자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소개를 했는데 금방 헤어지면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오래 함께할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그 여자의 사람됨을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공적인 자리에 데려가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다. 남자의 깊은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다. 이런 여자를 남자는 절대 놓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을 갖춘 여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면서도 그 세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여자. 자신의 친구들과도 잘 지내면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는 여자.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여자. 이런 여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한번 만나면 놓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공적인 자리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친구들 모임에 함께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의 직장 행사에 동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의 취미 모임에 함께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의 가족 모임에 초대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공적인 자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함께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서로의 세계가 겹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공통의 지인이 생기고 공통의 경험이 쌓인다. 이렇게 되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혼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과 연결된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남자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여자와 오래 함께하고 싶으니까 주변에 알리자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그가 당신을 공적인 자리에 데려가려 한다면 기뻐해도 좋다. 그것은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그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알아야 한다. 그의 사회적 환경이 어떤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면 된다. 너무 꾸미거나 억지로 맞추려 하면 오히려 어색해진다.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의 친구들 앞에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된다. 그의 동료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으면 된다. 그의 세계에서 당신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남자는 큰 안도감을 느낀다. 아, 이 사람이라면 어디든 함께 갈 수 있겠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이 커질수록 관계에 대한 확신도 커진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공적인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자. 그의 친구들 앞에서 불쾌한 말을 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자. 사람들 앞에서 그와 다투는 여자가 있다고 하자. 불필요한 말을 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여자가 있다고 하자. 이런 경험을 하면 남자는 다시는 데려가고 싶지 않다고 느낀다. 그리고 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가 시작된다. 이 여자와 오래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의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이 할 일은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자연스럽게 함께하자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조건과도 연결된다.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자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잘 행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의 친구들이 어떤 성격인지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의 직장 환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하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또한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 이 공유된 경험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나중에 그날 일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그날 만난 사람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이런 공통 경험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더 견고해진다. 남자는 이런 공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 데려갈 수 있는 여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확신이 든다. 이런 확신을 주는 여자를 남자는 절대 놓지 않는다. 혹시 현재 관계에서 그가 당신을 공적인 자리에 데려가지 않는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관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는 그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공적인 자리에서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더 나은 내가 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더 좋아진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공적인 자리에 데려가기 시작하면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서로의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런 단계에 도달한 관계를 남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너무 많은 것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감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남자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의 핵심이다. 공적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여자 되기.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다. 이것은 어쩌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는 여자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여자이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남자에게 여자의 생각과 감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 여자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자가 어떤 기분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남자가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남자의 사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자는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소통에 익숙하다. 눈치로 파악하거나 분위기를 읽는 것에 서투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모른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답답할 수 있다. 이만하면 알아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남자는 정말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자가 직접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크게 안도한다. 아,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관계가 원활해진다. 관계가 원활해지면 서로 더 편안해진다. 이것이 선순환 구조이다. 여자가 말을 해주면 남자가 이해하게 된다. 남자가 이해하면 적절하게 행동하게 된다. 적절한 행동은 여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만족감은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진다. 이 순환이 계속되면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진다. 반면에 여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시작된다. 남자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여자가 실망한다. 실망하니까 더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남자는 더 이해하지 못한다. 이 악순환이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 많은 커플이 이 악순환 때문에 헤어진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소통 부재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뭐 했어 같은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다. 물론 그런 대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 대해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 관계에서 나는 이런 것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깊은 수준의 대화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남자들은 이런 대화를 통해 여자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진다. 편안한 관계가 되면 남자는 떠나지 않는다. 남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성이다.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갑자기 우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이유를 모르는 변화가 가장 큰 스트레스이다. 남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자가 미리 말해준다면 다르다.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좀 예민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면 다르다. 당신이 아까 한 말이 좀 서운했어라고 말해주면 다르다. 나는 이런 상황이 불안해라고 말해주면 다르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남자는 대비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이것이 소통의 힘이다. 많은 여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남자에게는 더 어렵다. 그러니 기대만 하지 말고 직접 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이 용기이고 성숙함이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여자는 특별하게 느껴진다. 또한 여자가 말을 해주면 남자도 말을 하게 된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한쪽이 마음을 열면 다른 쪽도 열리게 되어 있다. 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남자도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의 대화가 깊어지면 관계의 질이 올라간다. 표면적인 관계에서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경험한 남자는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렇게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만나면 최선을 다해 잡으려 한다. 놓치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하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비난하듯이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원망하듯이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나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가 방어적이 되지 않는다. 당신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가 공격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소통의 기본이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다. 특히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더 어렵다. 하지만 노력하면 점점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소통 방식이 자리 잡으면 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갈등이 줄어들고 이해가 깊어진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대화의 힘이다. 말의 빈도도 중요하다.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꾸준히 자주 자신의 생각을 나눠야 한다. 매일의 작은 대화들이 모여서 큰 신뢰를 만든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라고 말해보자. 당신에 대해 이런 고마움을 느꼈어라고 말해보자.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이면 엄청난 효과를 만든다. 남자는 이런 여자와 함께하면 하루하루가 안정적이라고 느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사람과는 해결할 수 있다고 느낀다. 이런 확신이 드는 관계를 남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제 3가지 조건을 모두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여자이다. 두 번째는 공적인 자리에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여자이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여자이다. 이 3가지를 모두 갖춘 여자를 남자는 절대 놓지 않는다. 이것은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편안함이다.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다. 남자는 편안한 관계를 원한다. 노력해야 하는 관계보다 자연스러운 관계를 원한다. 이것은 남자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다. 남자의 본성이 그런 것이다.
남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한다. 루틴을 좋아하고 익숙함을 좋아한다. 매번 새롭고 자극적인 것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알아주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편안하고 소통이 잘 되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여자와 함께하면 남자는 에너지를 관계에 쓸 필요가 없다. 관계 자체가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 된다. 이것은 정말 이상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남자가 추구하는 관계의 모습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편안함을 준다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첫 번째 조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무조건 편하게 해주기만 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된다. 연인의 역할이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관계가 왜곡된다. 남자는 편안함을 원하지만 동시에 존경할 수 있는 사람도 원한다. 자신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는 사람도 원한다. 너무 편하기만 하면 성장이 멈춘다. 그래서 편안함 속에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하다. 이해하되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말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랑하되 맹목적이지 않은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다.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여자를 남자는 인생의 동반자로 여긴다.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할 파트너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위치에 오르면 남자는 절대 그 여자를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여자가 떠나려 하면 필사적으로 잡으려 한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여자를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여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만나면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 먼저 상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 데이트할 때 의미 없는 이야기만 하지 말자. 그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자.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보자.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보자. 그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자.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녹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을 꼭 기억하자. 필요하면 메모해 두자. 다음에 만났을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자. 그러면 그는 이 여자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긴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사회성을 키우자.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그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너무 나서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적절한 태도를 연습하자. 상대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하자.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세 번째로 대화의 습관을 만들자.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크다.
남자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다. 남자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소통이 깊어지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진심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다. 이것이 남자가 절대 놓지 않는 여자의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연인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기도 하다.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고 진심을 나누는 사람은 어디서든 사랑받는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이다. 다만 연인 관계에서는 이것이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 관계가 편안해지면 두 사람 모두 행복해진다.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다. 서로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목표로 삼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 그에게 한마디라도 진심을 이야기해보자. 그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꺼내보자. 그의 세계에 관심을 보여주자.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이다. 그가 당신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이 세 가지 조건의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관계라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먼저 시작하면 그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면 그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다. 당신이 먼저 변화하면 관계가 변화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확실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한다. 먼저 변화한 사람이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실천해보자. 그의 모든 것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보자. 공적인 자리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어보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자. 이것이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것이 그가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두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행복이다. 한쪽만 행복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해야 관계가 지속된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은 바로 그 상호 행복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그도 행복해진다. 그가 행복해지면 당신에게 더 잘하게 된다. 당신에게 잘하면 당신도 더 행복해진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선순환이다. 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핵심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하지만 더 나은 관계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오늘부터 한 발짝 내딛어 보자. 당신과 그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억하자. 남자가 절대 놓지 않는 여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꾸준함이다. 진심을 담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는 당신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관계가 완전히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당신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오늘 이 글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용기로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당신의 행복한 관계를 위하여. 사랑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사랑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고 진심을 나누는 것,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어떤 관계든 아름다워질 수 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겨보자. 분명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당신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바로 그가 절대 놓을 수 없는 여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남자가 절대 놓지 않는 여자의 첫 번째 조건은 이것이다.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며 기억해주는 여자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다.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된 깊은 이해이다. 그의 취향과 습관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의 가치관과 신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자 곁에서 남자는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편안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남자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아는 여자를 절대 보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기준을 세워줘야 한다. 알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남자에게 더 큰 신뢰를 준다. 두 번째 조건은 공적인 자리에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여자이다. 남자가 여자를 공적인 자리에 데려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여자를 인정하고 자랑하고 오래 함께하겠다는 뜻이다.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만 데려가는 것이다. 이런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한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먼저 함께하자고 말할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해주는 여자이다. 남자에게 여자의 마음은 예측하기 어렵다. 말하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솔직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남자가 이해하게 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서로의 소통이 깊어지면 관계가 단단해진다. 이 세 가지 조건의 공통점은 편안함이다. 남자는 편안한 관계를 원한다. 자신을 잘 알아주고 함께할 수 있고 소통이 잘 되는 여자와 함께하면 편안하다. 이 편안함을 주는 여자를 남자는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여자 역시 행복해진다. 상대를 깊이 이해하니까 관계가 풍요로워진다. 함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니까 추억이 쌓인다. 솔직하게 소통하니까 오해가 줄어든다.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관계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먼저 시작해보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오늘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분명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이다. 그가 당신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당신의 진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만들어가자.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글이 당신의 관계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기를 바란다. 당신의 행복한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한다.